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입니다. 이미 EU에 속한 다국적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실사를 해왔습니다. 그것들을 보다 EU 전체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만들어진 재정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EU 그린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U 그린딜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린딜에 따라서 기후 중립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 및 인권 보호를 통한 UN SDGs, 즉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지속가능 경영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ESG 평가 잘 받기 위해서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속한 사회,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사람, 그리고 우리 전체가 속해 있는 지구 환경, 이것의 지속 가능성도 향상하면서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도 향상시키는, 즉 윈윈하는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 실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문제 완화 정책과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U의 경제 가치사슬에서 인권 및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완화 프로세스 및 정책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EU에 속한 국가, 또 EU에 속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EU 내에서는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잘 하고 있는데 EU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제3세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인권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EU 내에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 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EU 외의 국가, EU 외의 이런 기업들도 이런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기업 비즈니스에 통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기업 거버넌스 및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인권, 기후 및 환경 영향 측면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목표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거버넌스 관행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가치사슬의 인권 및 환경 위험과 영향에 대한 관리 및 완화 프로세스를 기업 전략에 통합해서 의사결정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좁은 해석이고 실제로는 거버넌스 하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모든 측면의 의사결정, 즉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관리적인 의사결정, 또 실행하기 위한 실행적 의사결정에서도 이런 인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실사의 연결성 확보 및 법적 확실성 부여라고 하는 것인데, 단일 시장에서 실사 요구사항의 파편화, 분리 및 단절을 방지하고 인권과 환경에 대한 행동과 책임에 대해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요? EU 내 국가, EU 내의 기업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비즈니스 밸류체인 상에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업의 책임성 수준의 향상.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성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CSR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CSR을 자꾸 사회공헌으로만 좁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럽에서 EU에서 지금 얘기하는 CSR은 지금 지속가능성 실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권과 사회와 사람과 환경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ESG가 뜨면 뭐 CSR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ESG 지속 가능성이 뜨면 뜰수록 이 CSR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치 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사업 수행에 대한 기존 EU 정책과 지침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R,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 경영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오히려 지속가능 경영 ESG가 뜨면 뜰수록 강조되면 될수록 기업의 책임성 CSR도 같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R은 사회공헌이 아니고 기업의 사회환경적인 책임 모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로 구제책 접근성 향상 및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및 근거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실사 지침이 없었을 때는 이 실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공급망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호소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가지고 당신네 기업이 이 실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활동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바로 이 공급망에 해당하는 거죠. 비즈니스 파트너가 수행하는 자체 운영, 그리고 자회사 운영 및 관련 활동에서 실제 및 잠재적인 인권의 악영향과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우리 공급망에 속한 회사의 운영과 자회사와 공급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악영향, 환경에 대한 악영향 이 모두가 계약한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1차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2차, 3차 그리고 그 자회사에서 잘못된 부분들까지를 책임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지구온난화 1.5도씨로 제한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생긴 이 EU 그린딜로 인해서 또 생겼으니까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얘기한 1.5도씨로 제한하는 이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공급망이 함께 채택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EU 회원국 기업과 EU 비회원국 기업으로 또 나눠지고요. 또 EU 회원국 기업도 일반 기업과 고위험 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풀타임 직원 500명 이상, 또 순매출 1억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17억 원 이상인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고위험 기업들은 풀타임 직원 250명 이상, 순매출 4천만 유로, 하나 약 58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들 얘기하는데 고위험 기업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까지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고위험했던 그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산업에 속했던 곳을 얘기합니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 및 도매 유통이고 또 농업, 임업, 양식업, 축산업, 또 식품 및 음료 제조업, 광업, 광물 이용, 금속 및 화학, 건설 자재 제조 및 도매 유통 이런 기업들이 고위험 기업에 속합니다. 그러면 EU 비회원국 기업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순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요.
지난 2년간 EU 국가 내에서 고위험 기업들, 앞에 설명했던 그런 고위험 기업들은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중 고위험 부분의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들은 이 지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이제 환경 영역은 어떨까요?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 협약 외에 아래 협약에 명시된 부정적 영향을 포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멸종 위기종에 대한 부분들, 수은, 그리고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그리고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및 농약, 오존층 파괴 물질, 유해 폐기물, 세계 자연유산, 습지, 해양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온난화 방지만 예방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실사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인권은 대표적으로 1948년 유엔의 인권선언이 있고요. 또 1996년에 발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한 국제규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나왔던 국제노동기구의 ILO 기본협약 등이 있습니다. 생명권 보장, 그리고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도적 처우 금지, 자유 안전 보장,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관한 자율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임금, 생활임금, 적절한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및 시간 보장, 직원 숙소,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노비제, 농노제, 인신매매 금지, 결사, 집회, 단체 교섭권의 보장, 차별 금지 이런 부분들이 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실사는 바로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을 아래 항목에 준하여 실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무엇을 따라서 하느냐?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하느냐? 바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 관리 시스템의 실사를 통합해라. 두 번째,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다. 세 번째는 실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종료시키고 잠재적인 앞으로 일어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한다. 네 번째가 부정적 영향을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신고 의견 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다섯 번째가 실사 정책 및 실효성,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여섯 번째가 실사 내용과 절차 결과를 공개한다. 즉 실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또 잘 못하는 기업들을 잘라내기 위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침의 적용에 의해서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전 시간에 얘기한 OECD 실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실사를 통합하고 실사 정책을 시행하도록 보장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7번째가 부정적 영향의 매핑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실사를 위해서 자신의 사업, 또 자회사의 사업, 그리고 가치사슬과 관련된 협력 기업의 사업의 모든 영역을 지도화할 수 있으며 이 지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지도에 이렇게 점 찍으란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영역에서 인권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환경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나 그래픽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매핑 활동이나 지도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거나 가장 중대하고 확인된 영역에 대해서 심층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한 기업들을 보면 실제 글로벌 지도에 우리의 공급망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공급망이 위치한 곳에서의 인권 문제, 환경 문제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지도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OECD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 때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를 도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심각성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 또 환경의 범위, 복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및 종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이 실제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대표적으로는 공급망에 있는 그 기업의 사람들이겠죠. 그 협력사의 사람들과 함께 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가진 예방 종료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사업 파트너, 특히 1차 협력 업체가 되겠죠. 그 직접적인 사업 파트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계약서에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런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실사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 생산 프로세스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협력사들한테 당신네 기업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세요. 폐기물 절감을 위해서 이런 설비를 하세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영향 평가도 하고 복지 개선도 하세요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러면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납품 단가에도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폐기물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설비를 같이 해준다거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또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당신들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네와 거래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ESG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업체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것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한 행동이 이런 실사와 관련된 행동이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 활동은 금융 지원, 계약 기간의 연장, 공동 투자, 교육, 인증 취득 지원, 경영 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실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잘 못하는 기업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내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우리 회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실사인 거지 잘못하는 기업들,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 실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력한다. 여섯 번째가 기업은 동종 및 다른 산업계에 걸쳐 있는 공통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RBA와 같은 그런 이니셔티브에 가입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거래 중단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전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요약하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바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EU 그린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책임 경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즉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기업이 보다 더 책임 있는 경영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협력회사에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실행 대상은 일반 기업은 500인 이상, 순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요. 고위험 기업, 특히 섬유, 의류, 신발, 가죽, 농업, 임업, 축산업, 양식업, 광물 가공업 등 같은 경우는 250인 이상,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의 기업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 내용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사를 시스템화해라. 그래서 공급망의 환경과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중단하고 개선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환경은 온실가스, 생태계, 환경 오염, 특히 이제 대기, 토양, 수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존층, 습지, 해양 등에 대한 부분들이고, 인권은 생명과 안전, 건강과 보건, 인권 존중, 노동권 보호,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EU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기업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망에 있는 모든 협력 기업들과 함께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지속 가능 경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의 완성은 우리 기업이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